독감, 코로나 후유증으로 기침이 안 묻는 분들,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려움증과 통증이 계속되시는 분들, 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독소 종결자 김아름 약사입니다. 제가 당독소 종결자라는 닉네임으로 여러분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하기 어려운 당독소의 실체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독소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음식류의 독소를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또 먹지 말라는 것만 느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시나요? 그러나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에 오늘도 잔소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독소의 이름은 어드밴스드 라이폭시데이션 엔드 프로덕트, 약자로 ALE고요. 최종 지방 산화물입니다. 줄여서 지질독소, 지방독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지방독소는 지방이 많은 음식,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육류와 생선 등을 고온에 튀기거나 볶았을 때 많이 생깁니다. 당독소가 고온과 건조한 환경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 과정 중 생긴다면 이 지방독소는 그야말로 지방이 고온에서 가열되는 과정에서 많이 생깁니다. 지방이 열과 빛, 산소에 반응하여 산패되는 한 가지 원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몸속 여기저기 쌓여있던 내장 지방과 체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대사될 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파괴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막은 지질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노화에 의해 수명을 다한 세포가 죽을 때, 물리적인 충격으로 세포가 터질 때,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아 감염된 세포가 터져버릴 때 지방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지방독소는 당독소와 구조도 유사하고 심지어 당독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독소와 동일한 기전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아프게 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당독소 수용체에 결합해서 면역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켜서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지방산이라고 필수 지방산이라고 알고 먹었던 정어리와 연어, 멸치에서 추출된 오메가3 오일 또한 오히려 이렇게 우리 몸에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메가3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약국뿐만 아니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인데요. 생산 초기부터 산패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너무 오래된 제품인 경우 또는 저온에서 관리가 안 되고 더위에 노출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변성된 지방은 지방독소로 대사되어 세포막을 망가뜨리고 당독소로 변해 결합 조직을 굳어지게 하고 당독소 수용체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독감에 걸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 후유증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기침, 기관지의 자극감, 가래와 같은 불편함입니다.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면역세포에 발견돼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었던 불포화 지방산들, 즉 감염되었던 세포의 사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 빵 터져버린 세포막들의 잔해는 몸의 청소부들에게 발견되어 빠르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전반적으로 이 재생 에너지가 부족하고 항산화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경우에는 이 속도가 현격히 느려지게 되고요. 제거되지 않은 채로 남은 불포화 지방산은 부패되고 독소로 변해버립니다. 생선 비린내가 갈수록 지독해지는 것처럼 몸속에 제거되지 않은 지방들은 점점 강력한 빌런이 되어 몸의 곳곳을 괴롭힙니다. 특히 이 지방 독소들은 기관지에 많이 분포한 TRPA1, TRPA-V라는 통증과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가려움증, 통증, 기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 후유증
공포증으로 오랜 기침을 호소하시고 여기저기 계속 몸살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쿡쿡 쑤신다라고 하시는 분,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약국에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모두 지방 독소들이 통증과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는 원인에 의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독소로 인해 나타난 반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드리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튀기고 볶은 음식, 커피, 밀가루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메가3 영양제는 당분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몸의 청소부들, 즉 항산화 시스템이 다시 정비를 잘 하는 동안에는 잘못된 환경에서 지방 독소로 변성될 수 있는 오메가3의 섭취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오메가3를 보충제로 드시는 분들도 산패 관리에 꼭 신경을 쓰시면서 기왕이면 항산화제가 포함된 제품을 드시길 권장하고, 추가적으로 항산화제를 함께 구성해서 드시면 세포막을 건강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독소와 당 독소를 해독하는 비타민이 셀레늄, 아연과 같은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 미네랄과 트립토판, 히스티딘과 같은 당독소 해독에 특화된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도 빠른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염증에서 시달리면서 몸이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지방식이, 고당독소 시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잘 먹어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면서 보양식이다 하고 양념을 맛있게 한 숯불 장어구이, 시럽이 뿌려져 입맛을 돋구는 파이와 커피를 디저트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어나는 지방 독소의 양도 문제지만 고열량 식사를 대사하느라고 위장관과 간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몸은 또다시 망가진 조직의 재생에 힘을 쏟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독감 때문에 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의 손에 햄버거가 들려있는 경우를 약국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이고 저거 어쩌나 할 때가 많습니다. 감염증을 빨리 회복하려면 지방 독소, 당 독소, 고열량 시기는 반드시 피하셔야 하고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위장관을 쉬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한마디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성백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백제시대의 토기를 보면 수분으로 음식을 쪄서 먹는 조리를 위해 아랫부분이 뚫려 있는 현대사회의 찜기에 해당하는 도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조상들은 기름에 튀기거나 볶아 먹는 음식은 잔치나 명절에 가끔 먹고 평소에는 생선과 곡식을 쪄서 먹는 식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당독소와 지방독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이 미처 발달하지 못한 것이죠. 서구화된 시기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의 식습관을 점령했고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서 이거 내 몸을 망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맛있고 간편한 식사를 어떻게 포기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염증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조상들이 아플 때 간단한 미음을 먹으면서 원기 회복을 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굽고 볶고 튀긴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 과당 시기는 꼭 멀리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